예, 11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메가사이클 가기 전에 지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이제 급변동성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뭐 조정은 괜찮은데 코스닥이 좀 밀리고 있는 게 그죠? 코스닥이 코스피 정도 그 정도 좀 올라줬으면 하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그래도 버티고 코스닥이 좀 밀리는 흐름들입니다. 시장에 이제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변화의 사이클들을 읽어보면서 시장 전략, 종목 이야기까지 메가사이클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연일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인데요. HBM4를 둘러싼 이제 경쟁이 시작된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대전 속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미국에서 젠슨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HBM4 구도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누가 더 앞서갈 걸로 보입니까, 본부장님? 일단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 엔비디아의 HBM4를 이제 양산 출하를 한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HBM4 이 개발 초기부터 이 선제적으로 좀 국제 표준을 훨씬 더 웃도는 이 성능으로 좀 제작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이제 고사양 요구를 무난하게 달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렇게 양강구도로 좀 나뉜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물량을 더 많이 확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물량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특히나 마이크론 쪽이 좀 탈락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물량을 얼마만큼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욱더 공급 부족이 좀 더 심화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HBM에 대한 가격, 4에 대한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HBM에 대해서 워낙에 두 회사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제 디램 쪽에 대한 공급 부족이 좀 더 심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HBM4가 이제 마이크론이 좀 탈락하면서 이 HBM4를 탑재를 하려는 빅테크들이 더욱더 급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HBM4에 대해서 워낙에 또 많은 수요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공급을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HBM4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필요와 그리고 여기서 공급을 현재는 그걸 빠르게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황 자체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다 우리는 중기적으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말 이제 주가가 정말 열심히 좀 달려온 상황인데 저는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소간에 좀 더 가격적인 부담이 생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접근하시게 된다면 좀 더 분할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의견을 꺾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제 매수의 가격과 보유자 이런 고민인 거죠. 긍정적이고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는 소부장들은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소재를 많이 했는데 HBM4가 시장의 중심이 된다고 하면 HBM4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소부장 기업들은 어디입니까? 네, 아무래도 제일 먼저 장비 쪽에 수혜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장비 업체들이 좀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종목을 선별하자면 전 DI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DI의 경우가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DI라는 종목이 현재도 좀 더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 입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올해 신규 장비에 대한 어떤 실적 반영도 되고 또 수주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월에는 이제 공시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약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좀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단순 장비 공급이 아니라 이 차세대 HBM 그 공정에서 요구가 되는 검사 사양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또한 앞으로도
또 충분한 기술력을 조금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추가적인 장비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수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DI의 경우는 일단은 이제 전일 좀 주가가 한차례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DI의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수요 증가에 따라 MLCC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MLCC 하면 뭐 삼성전기일 거고요. 삼성전기는 뭐 기판적으로 FCBGA도 최근에 모멘텀이 있었고 주가도 오르고 목표가도 오르고 지난번에도 여쭤봤을 때 삼성전기 좋게 보신다 그랬었죠. 네, 다시 한번 리뷰 좀 할게요. 워낙 강해서요. 예. 네, 사실은 지금도 저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MLCC가 정말 이제 진짜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기가 이제 MLCC 쪽에서 워낙에 높은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는 조금은 이제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업황의 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전장이라든지 AI 서버용 이 수요 회복 기대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MLCC가 워낙 필요한 곳이 확대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급 보조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도 급등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전기가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이제 AI 인프라 이제 구축 경쟁이 또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수록 이제 수익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역시나 우리가 좀 더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면서 지금 이제 21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인 정배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경우는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뭐 리포트가 계속 나왔고 그런데 별로 사실은 큰 변동성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반도체, 뭐 AI 얘기했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뭐 AI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전력 에너지 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전력기기주들이 조금 쉬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주목받는 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입니까? 네. 아무래도 AI에 대한 투자 확대가 끝나지 않는 이상 전력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력 업체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수주 잔고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자체에 대해서 모멘텀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성장세를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L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업체들이 올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이 초과 전력기기 확보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기기 시장의 경우 이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충분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워낙에 수익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매출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빅테크와의 어떤 협력 가능성도 지금 재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직접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국내 주요 이 전력기기 업체들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좀 중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좋죠. 근데 이제 다음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릴게. 그럼 전력기기 이제 대표주, 대장주 가운데 누가 더 선호돼? 과거에는 사실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전력기기에 이제 탑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효성중공업이 쫙 부각이 됐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또 LS일렉이 부각돼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3사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 실적, 수급, 주가 레벨 고려했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입니까? 정말 3, 4모도 우위를 가릴 수 없을 네. 정도로 정말 모든 종목 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정말 이 안에서 굳이 꼽자라면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초과 변압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중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초급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워낙에 대형 수주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초과비라든지 또 배정기기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의 충분한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 글로벌 전력 인프라가 인프라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 점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은 뭐 까다로운 질문이죠. 다 좋은데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의 그 선택도가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죠? 김진경 본부장님은 그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제일 좋게 보셨고요. 또 전력 쪽은 이제 전력 설비 업체가 있고 또 이제 뒤이어서 올라가는 게 전선주 같은 게 있습니다. 조선주가 있고 기재재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전선주 쪽 동향은 어때요? 전력 설비가 좋습니까? 전선이 좋습니까? 아직까지는 전력 설비가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선 쪽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지금 시장이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 이제 전선보다도 이 전력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전력 쪽에 대해서 워낙에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력 쪽에 대해서 수급과 관심이 몰려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조금 더 시세가 좀 더 빨라지고 있는 전력 쪽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조방, 원전 다 흐름들이 괜찮은 거죠. 실적이 뒷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K전력기기에 이어서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 로봇 모멘텀이 갈 수 있을 것이냐. ESS에 있어서 이제 로봇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이제 계속해서 곰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2차 전지 최근 흐름들 오늘은 또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 한다면은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 쪽에 대해서 더욱더 좀 연관성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발목을 붙잡았던 전기차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배터리 수요가 함께 급증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와 로봇 이 연관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봇주가 좀 더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바로 2차전지 관련주도 좀 뒤따라가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네.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 그동안 뭐 전기차 쪽이라든지 아니면 ESS 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과거 전기차 쪽에 대해서 어두운 터널보다는 앞으로 로봇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터널을 뚫어 나갈 수 있을까?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어떤 새로운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로봇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던 만큼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앞으로 로봇과 좀 더 연관지어서 바라보신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오늘 급등 배경, 급등인가 봤더니 급등 아니네요. 뭐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종목 급등 아닌데 왜 급등이라 그래? 일부 소재주 그죠? 일부 소재주 이런 게 이제 강하고 전체적으로는 뭐 급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약한 흐름들이고요. 조정 내지 뭐 일부 상승 쪽인데 결국은 로봇을 얘기하셨다면 이제 전고체 모멘텀이잖아요. 예. 2차전지 전고체 모멘텀 관련된 주식들 또 변동성 대응 전략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지금도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일부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좀 더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안에서도 아직 더 오른 종목을 좀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좀 본다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워낙 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상황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이 전고체 시장에서 좀 더 빠른 선점을 위해서 좀 협력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어느 정도 수급이 이동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직 더 올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고체 관련주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살짝의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지만은 21선 구간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타 다른 종목보다도 덜 올랐다는 점에서 충분한 강한 메리트가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돼 가운데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관심주로 보셨고요. 네, 시간상 다음 오늘 준비하신 김진경 본부장님의 관심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가지 이제 이슈를 봤고요. 오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오늘 HD 건설기계를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설기계 부분에서 신흥시장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수출이라든지 시장이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프라코어 쪽에 대해서도 매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워낙에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더 기존보다도 좀 더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가 이제 합병 시장의 원년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양사의 모두 본격적인 시너지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건설기계 업황이 또 회복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발전기라든지 방산 쪽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회복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AI 전력 수요 급증이 따라주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자 HD 건설기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21선 부분에서 또다시 오늘장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HD 건설기계 실적이라든지 또 합병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1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가 1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건설기계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네. 현대건설기계하고 이제 인프라코어죠? 네. 합병하고 나서 이제 사명을 또 이제 새로운 사명을 HD 건설기계로 바꿨네요. 목표가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어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 주요 섹터의 메가사이클 전략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